여행이 망한 세상 구라발로 떠나는 오싹한 여행. 익스트림 랜선 여행 2회차를 맞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하늘과 같은 은혜로 2회를 받게 됐는데 사실은 1회 때 녹화를 같이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옷이 똑같잖아요. 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과연 3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2회 때 여러분이 네. 구독과 좋아요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탁드려요. 저는 보고 싶지 않으셔도 이분은 아니잖아요. 이분은 괜찮잖아요. 저만 보세요, 저만. 인사는 해야죠. 네, 아제노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체르노빌 소녀입니다. 아제노크입니다. 1회의 체르노빌과 야생동물 이야기가 반응이 굉장히 좋았나요? 저희는 모르죠. 네, 아제노크입니다. 좋았다고 생각하고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이야기를 계속해 볼 건데 이때쯤 가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식들이 조회수 올리려고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아주 맘 먹었구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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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십시오. 가장 민감한 이야기라 그랬고요. 이제 체르노빌 이야기가 끝나서 체르노빌 안 끝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체르노빌의 야생동물의 이야기를 했고 네. 오늘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핵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사고들의 유형과 처리 과정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순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후쿠시마 하면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일본 여행을 굉장히 꺼리게 된, 지금은 꺼리게 된 게 아베노미스키도 있고요. 너무 스키. 네, 이런 것 때문에 일본 여행을 더 꺼리게 된 이유는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원탑은 후쿠시마였죠. 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도 체르노빌처럼 후쿠시마 근처에만 가도 사람이 죽는다. 되게 그런 말 많았죠. 예, 뭐가 잡힌다. 근데 여러분 그 후쿠시마 방사능으로 직접 후쿠시마 인근의 동식물들이 막 기형적으로 변해서 괴물이 탄생했다는 거는 체르노빌 때에도 보셨겠지만 네, 사실 네.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건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체르노빌 소녀님은 후쿠시마 사고가 가지는 여러 가지 함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일본이라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꾼, 그리고 일본인이 생각하는 일본도 그렇지만 전 세계인이 생각하는 일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사고가 바로 후쿠시마 사고거든요. 네네. 가장 크게 어떤 점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일본 하면은 지진이 많은 나라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지만 그만큼 이제 내진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라서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되게 크게 바뀐 사고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안전 신호가 꽈장창 하고 깨졌죠. 그러니까 일본은 자연재해는 많으나 그 나머지 시스템은 정말 잘 돼 있어서 복구나, 그러니까 일례로 이런 거잖아요. 2006년인가요? 동남아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가. 네네. 2006년에 동남아 여러 나라가 쓰나미가 몰려왔는데 쓰나미 한 번에 사망자가 갑자기 몇만 명까지 증가합니다. 네네. 쓰나미는 물론 무서운 거긴 하지만 근데 일본에도 쓰나미가 있었고 지진이 많고 가끔 화산 폭발도 일어나지만 일본에서 몇만 명이 죽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자연재해는 많지만 자연재해를 잘 제어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이 충분했다. 네, 그렇게 여러모로 알고 안전했다. 있었죠. 네. 했는데 신화가 완전히 깨졌죠. 근데 오늘의 포인트가 이건데 그 신화가 깨진 건 사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아닙니다. 그 12년 전에 먼저 한번 깨졌어요. 그 얘기까지 같이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후쿠시마 하면 항상 낚이는 사진이 하나 있죠. 바로 이 사진. 네. 예, 뭔가 발전소 비스무리한 아이고. 곳에서 불이 붙어 연기가 펄펄 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일어났던 사고는 맞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가 아니라 후쿠시마에서 무려 400여 킬로 떨어진 곳인 치바. 400. 예. 도쿄에서 후쿠시마까지가 350km예요. 그러니까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죠. 네, 가깝죠. 그 정도면 그래도. 근데 또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사실 대구 살짝 더 간 정도 느낌이니까 또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듯한 느낌도 있잖아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쿄 근처에만 가도 후쿠시마에서 쏟아진 방사능 때문에 피폭당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사고는 맞는데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약 400km, 그리고 도쿄와 이웃하긴 했지만은 치바현에 있는 곳입니다. 네네. 치바는 여러분들 의외로 잘 아세요. 어떻게 아시냐면 롯데치바 마리스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본 도쿄를 나리타 공항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나리타 공항은 도쿄에 있지 않고 치바현 치바시에 있어요. 나리타 공항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도쿄의 동쪽에 있는 현이죠. 그래서 치바현에 있는 석유 정제 공장입니다.
코스모라는 전혀 다른 그렇죠. 석유 정제 공장에서 지진이 나서 화재가부터 터진 건데 이 사진을 정말 많이 썼죠. 지금도 여러분 구글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혹은 영어로 후쿠시마 액시던트라고 검색하시면 이 사진이 상위에 분명히 뜹니다. 얼마나 뜨느냐? 지금 보시는 거는 K일보와 Y통신사죠. 네. 우리는 원본을 보고 있지만 제작진들이 모자이크를 해주실 것이라 믿고 네네. 2010년대 뉴스가 아니라 올해 뉴스입니다. 이거 올해 거예요? 올해도 이 사진을 썼다고요? 네, 여전히 쓰고 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언론사들이 그 후쿠시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고를 쓰는 거죠. 이게 2011년 당시에는 국내 모 거대 방송사 M자로 시작하는 모 거대 방송사와 Y로 시작하는 모 방송사에서 악감정 없습니다. 뭐 M자로 시작하는 방송사는 많이 있잖아요. 네네. 지상파예요? 네. 네. 그 방송사에서 이 2회에서 마무리되나요? 치바현의 코스모 석유 정제 공장 네.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진 합성했어요. 합성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편집자들도 두 작정했네. 개가 다른 곳이라는 건 알았죠. 근데 여러분 그 원전 사고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불길이 막 후락 막 치솟고 네.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불이 뭐 원전 사고에서 빨간 불길이 보이는 거는 원전의 열로 인해서 사고의 열로 인해서 다른데 불이 붙어 불이 난 다른데 거고요. 화재. 실제로 원전의 불은 빨갛지 않습니다. 그 빛을 본다고 하죠. 체르노빌 때도 그랬고. 체론코프 복스라 그래서 그 임계 전략이 무너질 때 나는 푸르스름한 빛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원전 사고가 났는데 푸른 빛을 봤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인생 큰일 끝장난 난 겁니다. 거예요. 끝장인 거죠. 네네.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본이라는 나라의 안전 신화를 송두리째 네. 무너뜨렸다고 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미디어, 특히 우리나라 언론의 민낯도 그대로 보여준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건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성을 띤 물체, 자석이죠. 자석 근처로 코일을 핑핑 감아서 네. 코일을 돌리면 거기서 그 전기가 생산되는 거잖아요. 근데 코일을 돌리려면은 힘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그 물을 끓여서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게 제일 효율적인데 석탄을 끓이면 석탄을 통해 물을 끓이면 석탄 발전소. 네, 뭐 중유를 쓰면은 뭐 석유 발전소고요. 여기에 핵을 쓰는 거죠. 그쵸. 여기서 핵을 쓰는 겁니다. 핵이 그 폭발이 일어날 때 반응이 연쇄 반응이잖아요. 영어로는 체인 리액션. 네, 연쇄 반응인데 발음 좋아요. 연쇄 반응 되게 간단한 겁니다. 연쇄 반응이 그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은 원자 중에서 굉장히 무거운 원자잖아요. 원소잖아요. 네네. 여기에 중성자가 땅 하고 때리면 얘네들이 보다 작은 걸로 두 개 쪼개집니다. 거기에 중성자가 또 붙여서 빰빰빰빰빰빰빰 하니까 이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걸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연쇄 반응이 한 번에 빵 하고 일어나면 폭탄이 되는 거고 이거를 제어하면서 그러니까 중성자가 원자를 때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성자의 수를 줄이거나 중성자가 또 이게 신기한 게 중성자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면은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성자가 어느 정도 천천히 지나가야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중성자 제어를 이 속도를 천천히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속도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체르노빌 사고를 보면은 그 감속제 제어봉이라는 걸 쓰는데 제어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출력을 조절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똑같아요. 그 가스레인지에 가스를 더 많이 키느냐 줄이냐 이거 완전 똑같은 거죠. 전기장판에 혹은 온수 밑에 열을 조절하는 거 완전 똑같은 거예요. 비교 좋아요. 아니 뭐 그거 똑같은 얘기죠. 그 제어봉이라는 거를 좀 빼면은 출력이 올라가고 넣으면 출력이 줄어드는 거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설명 좋았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말씀드렸다시피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이거는 명백한 인재죠. 인재입니다. 예. 실험을 통해서 네. 결국 사고가 난 거니까요. 일단 체르노빌이라는 장소에 왜 그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한데 사실은 그 근처에
ICBM을 탐지할 수 있는 초수평선 레이더가 있었습니다. 네. 그 바로 근처에 그 저기 군사 지역인 거죠? 군사 지역이 있어서 그 안에 네. 있는데 실제로 체르노빌 투어 할 때도 그 레이더 바로 앞에까지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레이더가 있고 그 또 어마어마한 안테나 탑이 있잖아요. 그게 두 아, 가지가 네. 사실은 나눠져 있는 건데 그게 이제 80년대, 70년대 말부터 소련 시절이잖아요. 네. 소련이 그 우크라이나 중부에 어마어마한 구조물을 지을 때 많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인공위성을 볼 때는 저거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안테나 같지도 않고 뭔지 아마 저것이 그 서방의 정찰 시설을 방해하는 대규모 방해 전파를 내는 시설인 건지 뭔지.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라고 하죠. 근데 이 ICBM은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거잖아요. 소련이 이쪽이면 미국이 이쪽이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서 쏘면은 여기서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알려면 인공위성과 신호를 찍찍찍찍 인공위성과 신호를 해서 날아오는 걸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평선 넘어서 ICBM이 날아올 수 있는 걸 알 수 있도록 레이더를 만들었으니 그 레이더가 전기를 얼마나 많이 먹게요. 엄청 많이 먹죠. 예, 우리가 보통 겨울철에 그 온수매트 트는 정도 이상으로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네네. 그래서 핵발전소를 지었고 소비에트 시절에 이게 그 소련 시절의 특징이기도 하죠. 아직 완공이 안 됐어. 실험도 안 끝났어. 그런데 당 중앙에 자신 있게 보고합니다. 완공했습니다. 우리 이거 다 했어. 다 지었어. 완공했습니다. 저희 실험 다 했고요. 근데 실험을 안 했네. 그래서 실험을 하는 거죠. 핵발전소가 여러분 다른 발전소들도 마찬가지인데 핵발전소라 그러니까 그 핵발전소 내에 원자력 발전소 내에 모든 전기를 우리가 만드는 전기를 만들어 쓸 것 같잖아요. 그럼 큰일 나겠죠. 큰일 나죠. 예, 왜 그러냐면은 후쿠시마처럼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쓰나미가 몰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사고 때문에 정전이 될 수 있잖아요. 정전이 되면 안 되면 큰일 안 되죠. 큰일 안 되죠. 네. 그러면. 당연히 큰일 나죠. 그래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에 필요한 전기는 외부로부터 끌어와요. 그래서 체르노빌 사고는 자 우리 체르노빌 발전소 그 이름도 훌륭한 블라지미르 일리치 레닌 기념 체르노빌 원전의 원자력 발전소. 소의 안전장치가 정전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네. 우리가 안전 실험을 해보자. 실험을 할 때니까 당연히 이제 원자로의 출력을 줄였다 늘렸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맘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고가 났죠. 예, 결국에. 맘대로 안 됐는데 어느 순간 맘대로 이것도 자세하게 얘기하면 정말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자세한 거는 그 아주 좋은 미드가 있죠. 체르노빌 미드가 있죠. 네. 그 HBO? HBO, 예. 그 거기서 있는 미드를 보시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합니다. 사실은 그 HBO 체르노빌이 지금도 왓챠에서 검색하면 항상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네. 그게 그 사실 과학 덕후들하고 이공계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네, 맞아요. 그 4편인가 5편의 체르노빌 붕괴 그 멜다운까지 이르게 한 과정을 과학자가 나와서 딱 네 줄로 설명하는데 다들 보다가 와 대단하다. 바로 저거구나. 저렇게 설명할 정말 수 잘 있었는데. 만들었어요. 네,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좀 지루하거나 말이 어려워, 어렵게 일단. 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미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근데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저희 거를 좀 저희도 많이 네, 봐주시고요. 저희 거 좀 봐주세요. 네, 아무튼 체르노빌이 가지고 있던 원전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이나 후쿠시마하고는 다른 경우죠. 네, 다릅니다. 예, 그 혹시 아시죠? 당연히 어떤 종류의 원전인지. 그럼요. 머리로는 잘 이해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저희 보시는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르노빌 미드처럼 간단하게 네, 말씀해 정말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핵 분열이 안정적으로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결국 중성자를 빠르지도 않고 너무 퍼지지도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쓰는 게 제어봉인데 제어봉에 흑연과 붕소를 썼어요. 붕소 아시죠, 여러분? 붕소 모르실래나? 아시죠? 그런 게 있습니다. 아시죠? 네. 붕소가 중성자를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어봉을 완전히 끝까지 넣으면은 중성자 활동이 약해져서 그 원전이 출력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돼 있던 거죠. 길지 않아. 그래서 좋았어. 이런 종류의 원자로를 RBMK, 그러니까 흑연 그 탄소를 쓴 감속 경수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은 다 가압 경수로입니다. 네, 다릅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거는
후쿠시마에 있는 것도 가압 경수로죠. 그런데 그걸. 후쿠시마에 있는 건 비등경수라고요.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다르지. 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죠. 소련 과학자들도 소련 엔지니어들도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있다. 출력을 줄이려고 실험을 하다가 출력이 안 주니까 제어봉을 뺐다 넣었다 하는데 이거 갑자기 출력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깜짝 놀라서 당황하죠. 그 붕소가 들어있던 아래는 흑연이 들어있던 제어봉을 끝까지 넣었는데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탄소라는 것 자체는 탄소는 제가 아까 감속제라는 거는 그 원자로가 감속이 아니라 악셀이라 그랬잖아요. 중성자를 감속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성자를 줄이는 건데 갑자기 중성자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출력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난리가 났죠. 붕소가 닿기도 전에 이미 반응성이 증가해서 원자로 폭발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체르노빌도 그렇고 후쿠시마도 그렇고 핵폭발이라고 하니까 핵이 진짜로 핵탄두처럼 혹은 핵폭탄처럼 터진 것이 아니라 원자로 안에 압력이 증가해서 기체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기밥솥, 터져버린 압력밥솥의 뚜껑이 터진 겁니다. 네. 근데 압력밥솥만 터져도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럼요. 예, 어마어마하죠. 압력밥솥 사고만 해도 엄청 장난 아닌데 그게 아니, 뭐 이제 마치 당해보신 것처럼. 아니 뉴스 봤습니다. 뉴스 사진을 봤어요. 네. 근데 그게 어마무시한 크기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사람도 이렇게 다칠 수 있, 아니 그 압력밥솥도 사실 사람도 다칠 수 있지만 사람이 요행이 안 다쳐도 집안에 재앙이 벌어지죠. 그럼요. 그 날아가는 수준으로 방사능 물질이 날아가도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체르노빌 그 원자로 뚜껑이 아예 날아가 버렸었잖아요. 날아갔죠. 자, 지금 사진도 사실은 체르노빌 소년님이 직접 찍은 사진이죠. 네,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요거 보고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사진인지? 현재는 지금 그 방호벽이 쌓여져 있어서 지금 보시는 사진하고 다른 모습인데요. 이때는 그 방호벽을 하기 전이라서 이게 지금 3억인가요? 4억인가요? 4호기 원전입니다. 사고 났던 원전이고요. 사고 났던 원전이고요. 네, 그 시멘트랑 이렇게 수습을 해놓은 모습들이 겉에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이것도 직접 찍은 사진이죠. 네, 이거 프리피아트 그 마을 안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 수영장 사진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게임의 배경으로 쓰이는 장소기도 하거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게임 뭐 말씀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했던 게임 중에서는 체르노빌 배경으로 한 게 그 스토커라고 섀도우 오브 체르노빌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도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끝판까지는 이제 제가 그 클리어를 못해가지고 체르노빌 직접 갔다 오셨는데 게임은 무섭다? 아니 제가 체르노빌에 가기 전에 이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가려고 마음 먹기 전에. 아, 그래서 한번 그래서 그 게임을 한 건데 3D로 만나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안 해보셨구나. 왜냐면 너무 괴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좀 하다가 많이 못 가고 중간도 못 갔어요. 그 심정이 네. 한데 저도 집에서 혼자 사일런트 힐을 게임을 하다가 제가 그래서 사일런트 힐을 게임을 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뭐요? 플스를 팔았어요. 아 플스를 네, 팔았어요? 도저히 무서워서 못하겠다 해서 플스를 팔아버렸습니다. 네,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런 곳에 이제 배경으로 쓰이는 곳인데 원래는 이제 수영을 하던 그런 일반적인 수영장이었고요. 그렇죠. 일종의 프리피아 시민 수영장이었죠. 네네. 여기가 사실은 그 굉장히 수영장 풀도 그렇고 시설이 정말 좋았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좋아요 여기. 사고를 수습하러 왔던 그 수많은 사고 수습 요원들도 이 수영장에서 그 나중에 체육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아 정말요? 저 그건 몰랐는데. 네. 아니 그 장면은 HBO 드라마에도 잠깐 나오는데. 저는 못 봤어요. 네,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프리피아 광경이 조금 익숙하실 수 있는 게 그렇다면 당신은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배틀그라운드에 에란겔 맵이 네네. 있죠. 에란겔 맵 상당수가 이 프리피아 구조물들에서 맞아요. 차용해 없던 것들이 저는 많아요. 그 게임 안에서 모르는데 누가 네. 이제 리플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여기 네.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데다 맞아요. 말하면서. 혹시 여러분 그 배그 에란겔에서 아이디 아제도코를 만나면 접니다. 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저 진짜 못합니다. 쏴버리세요. 그냥 아주 계정을 없애버리게. 네. 방금 아재덕후님께서 정색하셨고요. 네, 이 말씀을 드릴 이유는
이 공산주의 시대 소련이 체르노빌 사고가 이후에 대처법이 너무너무 화끈했었죠. 처음에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이나 사고가 난 직후에 당 중앙이나 혹은 일본 중앙 정부의 보고는 다 거짓말로 했어요.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호벽이 수소 폭발로 날아갔습니다. 잠깐, 그럼 큰일 났잖아. 이미 방사성 물질이 엄청나게 나갔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원자로는 괜찮습니다. 아니, 원자로 괜찮은 게 소리야. 뭐가 문제냐고. 방호벽이 날아갔어. 방사성 물질이 수십 킬로, 수백 킬로까지 퍼져나갈 텐데 이 양반아, 뭔 소리야. 근데 원자로 자체도 괜찮지 않았죠. 원자로 안 자체도 그랬죠. 이미 멜다운, 노심 융용이 일어나서 도저히 살릴 수가 없는 지경까지 돼버렸었잖아요. 이게 미드에서도 1화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 방호복만 날아갔다, 그 방호벽만 날아갔다고 하니까 일단 불이 나서 연기가 모락모락 일어나니까 그 빨간불이 일어나는 건 거기에 그 제어봉 안에 있는 흑연이랄까 그 주변에 붙어 있는 물질에 불이 붙어서 빨간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원자력은 빨간불 일어나지 않아요. 어쨌건 불을 진압하러 소방관들이 왔는데 세상에 방호복을 전혀 입지 않고 왔죠. 전혀 입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먼저 핍박을 당했고 네. 정말 나중에 끔찍한 최후를 다 맞이하시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소련이 이때 당시에 소비에트가 의외로 사고의 심각성을 깨달은 건 이틀이나 걸렸는데 이틀이 지난 다음에는 저 이런 생각해봐요. 만약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식의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처럼 대응할 수 있을까? 못할 라는 것 생각.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 못합니다. 이 말이 이건.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체르노빌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인간을 갈아가지고 사고를 수습했어요. 갈아 넣었어요, 인간을.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을 갈아 넣었었죠. 네. 진짜 말 그대로 그랬죠. 그러니까 인력을 엄청 투입을 해가지고 그 공산주의 전체주의 특징이 뭐예요?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자본 장비를 무한정 동원할 수 있다. 여기엔 사람도 들어가는 거죠. 자원이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아주 갈아 넣어가지고 사고를 수습했었죠. 실제로 갈아 넣었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초기 때 투입된 인원만 3,500명 정도고 나중에 이게 지나면 연인원은 수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악한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평범한 사람이 몇백 년에 걸쳐서 누적돼야 겨우 핍박 당할 걸 이때 체르노빌은 하루나 혹은 1시간 정도면 네. 혹은 몇십 초 정도면 그 이상의 방사능 핍박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작업 시간이 어떤 경우에는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1분, 2분을 못 넘기는 작업 시간이 많아요.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 지붕 위를 청소를 할 때 정말 짧은 시간을 교대를 해가면서 그랬죠. 했었고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위험한 걸 인지를 했으니까 뭘 입원은 줬는데 그냥 뭐 나부로 만든 앞치마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방호복도 좀 이렇게 막 허술한 거 뭐 그런 거 입고 하고 그 방호복이 아니라 사실 그냥 그 기분 방어죠. 네. 기분을 방어하는 거지. 네. 감정을 방어하는 거 실제로 방어는 안 됐었던 거죠.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가장 위험한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이 순간이죠. 핵은 원전 사고가 나면 이건 절대 물러 꺼지는 불이 아닙니다. 네네네. 스스로 계속 그 자체로 소멸을 하거나 아니면 꽁꽁 싸매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산소를 줄인다고 꺼지는 불이거나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꺼지는 불이 아닌 거죠. 일반 화재가 아니니까요. 네, 아닌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고가 나자마자 당연히 그 노심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는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원전 지하에 있는 냉각수는 원래 많이 있던 거고요. 냉각을 위해서. 그리고 첫날 방수한 소화물들이 스며들어서 지하로 스며들어들 네네. 거잖아요. 근데 이 물 양이 수십 톤, 수백 톤이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노심의 멜다운, 노심 융용이 일어나면 이 온도가 1200도가 넘어가거든요. 1200도가 넘는 물질이 물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수소 폭탄이 일어나죠. 예, 말 그대로 그냥 증기 폭발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소와 물은 H2O죠. 잘 아시죠, 여러분? 산소와 수소로 분해돼서 팡 하고 터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방사성 물질들이 전 세계에 날아가는 건 둘째치고 사고가 났던 사모기 옆에 아이고. 바로 사오기가 있죠. 네. 거기도 그것까지 지진이 하면- 일어나거나 균열이 일어나면은 정말 그 우크라이나 그 키예프 정도만 망하는 게 아니라 중앙 아시아 일대, 북유럽, 서유럽의 상당 부분
까지도 그냥 망하는 거죠. 아시아에도 분명히 저기 그렇죠. 영향이 끼치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소련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 중동, 중앙아시아, 동아시아까지 네. 끝장난다까지 말씀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련 당국이 이걸 깨닫고 과학자들이 깨닫고 이걸 막아야 되는데 막는 방법이 없어요. 지하로 들어가서 물길을 만들어 물길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죠? 이미 오염돼. 방사능 오염이 엄청나게 된 거죠. 이 물에서 1시간 정도 있으면 이 물에서 1시간 정도 작업을 하면은 몇천 년에 걸쳐서 맞을 수 있는 방사능 양을 한꺼번에 다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건 동의는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 이바노비치 저기 지하에 터널을 뚫고 가서 물을 빼내야 되는데 거기를 가면은 지하수가 있을 거야. 근데 자네 거기 1시간 있으면 아마 자네는 2주일이나 2달 뒤에 죽게 될 걸세. 좀 해주겠나? 하는데 놀랍게도 수백 명의 광부들이 실제 여기에 응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죽을 지원했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그 체르노빌 HBO 드라마 체르노빌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런 것들이 한때 초강대국 미국과 맞짱을 뒀던 또 다른 초강대국 소련 남자들의 기백인가? 그 당시에 그 체르노빌 사고를 수습하면서 약간 이것은 전투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체르노빌 전투란 말을 했었죠, 실제로.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나. 그런 이제 뭐랄까 정말 이것은 전투다. 이것은 세계가 망하는 것을 이렇게 뭐라는 거야. 정말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인이 쳐들어온 걸. 근데 이건 우주인은 외계에서 온 거고 얘네는 지네가 이렇게 사고하냐. 아무튼 근데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게 후쿠시마, 체르노빌이 이 지점에서 굉장히 결을 달리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광부 400여 분 정도가 실제 작업에 투입됐고요. 작업 시간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5분 정도, 10분 정도 교대하죠. 근데 그렇게 안 돼. 왜 그러냐면요. 수중의 지하수에 물을 통과하는 데만 10분, 20분이 지나갑니다. 왕복으로만 2, 30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된 거 나는 분명히 뭐 마음을 먹고 실제로 작업을 1시간, 2시간씩 막 그렇게 하셨었죠. 400여 분이 투입되셨고 그중에 100분은 채 마흔이 되기 전에 다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때 영상이 그 체르노빌 박물관에 가면은 그 영상을 전시해 놔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박물관도 프리피아스에 있나요? 그거 키예프에 아니요, 있나요? 키예프 수도인 키예프에 키예프에 있군요. 있어서 꼭 체르노빌 존에 가지 않아도 가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 혹시 우크라이나 가실 일 있으면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우크라이나까지 있으면 거기에 이게 근데 아마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영상이라 가지고 인터넷으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영상 먼저 보신 다음에 아마 유튜브 찾아보시면 우리 잠깐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음식이 뭐가 맛있어요? 우크라이나요? 보르시아. 그냥 러시아 전통 음식 아닙니까? 러시아 그 일대 다 뭐 우즈베키스탄도 보르시를 먹고요. 네. 우크라이나도 보르시를 먹고요. 다 먹어요. 보르시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르시치는 일본 애들만 보르시치라 그러나?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렇군요. 있습니다. 언어를 전공한 게 아니라서. 엉뚱한 얘기했고요. OBS